노트 갖다 주신다니까 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화가 좀 되고 있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원이가 시험을 100점을 맞아갖고 오면 난닝구를 입고 감자를 들고 오겠습니다. 공약을 합니다. 자, 요거는 빈칸 문제인데요. 그 빈칸 문제를 요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정답을 골랐을 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랐을 수 있고요.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이 되시니까. 그리고 그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 나름의 루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요 관련한 나한테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 유형은 우리가 여태까지 수업을 들은 바에 따르면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던 요령에 선생님의 노하우를 덧대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요 빈칸은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4문제짜리고요. 4문제짜리 중에 최소 2문제가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타공인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맞춰내느냐가 사실상 결과를 결정짓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다 버리면, 빈칸 4문제를 다 버린 친구가 1등급을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1등급 진입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 유형인데요. 요거 내가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문제 푸는 요령을 여러분들한테 덧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풀었던 스타일이 나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일단. 그리고 내가 그렇게 문제를 꼭 풀지 않아도 나는 답을 알겠는데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를 흉내내려고 하세요. 다른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도 되는데요.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알겠니? 요거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나는 빈칸 문제를 내가 푼다면 몇 가지 문제 하나에만 적용되지 않는 보편적인 루틴이 있는데요. 그 루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이거를 글을 읽을 때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봅니다. 이걸 먼저 보고요. 글씨가 참 오늘따라 없어 보이네요. 녹화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빈칸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보는데 이거 왜 보냐면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략 수립이라 그러니까 대단히 거창해 보이죠?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먼저 읽을 것인가를 생각해요. 요걸 생각하려고 내가 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보는 거거든요. 요거 생각하려고. 그러면 빈칸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고 내가 뭐를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냐면 보통 여러 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근데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빈칸의 위치예요. 빈칸의 위치라고 해봤자 셋 중에 하나야. 초반부냐, 중반부냐, 후반부냐. 셋 중에 하나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연결사의 유무입니다. 연결사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연결사가 있는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빈칸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어와 부정어를 체크합니다. 이거는 빈칸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어의 존재는 어떤 느낌으로 나중에 우리가 활용하냐면 요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부정어 때문에. 그치? 그러면 주어는 내가 어떤 느낌으로 활용을 하는 거냐면 내가 도대체 누구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야 빈칸 안에 넣을 수 있는 정보가 나올 것이냐를 결정하려고 주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요. 나는 요거를 반드시 합니다. 빈칸 포함 문장을 먼저 보고요.
위치, 연결사, 주어랑 부정어 요 세 개를 일단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 전략 수립은 뭐냐면 내가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봤을 때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디를 먼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요. 이거는 글마다 다양하기 때문에요. 정형화시킬 수가 없어요. 정형화시킨다는데 그거는 다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요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뭐 하겠냐? 읽어요. 그 다음에 기준을 세웁니다. 사실상 요거가 제일 핵심이에요. 자,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보기를 미리 가버리면요, 내가 정답을 고른다는데 그거는 찍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뭐가 됐건 간에 어떤 정보가 됐건 간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 정보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글 속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기준을 정하는 요 과정은 글에서 본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써놓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을 밑줄을 쳐놓고 화살표를 그어놓거나 요런 식의 결과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 과정이 끝나야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보기를 봅니다. 왜? 내가 정한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봐봐, 내가 이 기준을 딱 마련을 해놓고 보기를 봤을 때 내가 안 그래도 여기 있는 보기 5개 중에 내가 마련한 기준이랑 똑같이 써있는 게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3학년 문제니까. 그리고 수능 문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서 답이 한 방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그래도 아닌 것들을 제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후보가 있어. 난 1번과 3번이 헷갈려. 그지?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둘 중에 더 가까운 거를 찾을 수도 있지만 아닌 걸 걸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얘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얘네 둘 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을 때거든요. 아, 얘도 이거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이거 내가 봤던 것 같은데 둘 중에 뭐가 답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도 다 답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거란 말이야. 그때 이거를 바탕으로 요거랑 가장 가까운 것 혹은 요거랑 요거에 대비했을 때 뭔가 어긋남이 있는 것을 하나를 제끼면 나머지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내가 무조건 문제 풀 때 하는 거고요. 그 짓을 함에 따라 내가 문제를 푸는 방식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태까지 풀었던 방식들을 보고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이랑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자, 봐봐. 난 이 문제 이렇게 풉니다. 일단 빈칸의 위치를 보니 빈칸이 한 가운데쯤에 있어요. 이쯤 되면 가져다 주실 줄 알았는데 안 가져다 주시네요. 자, 이렇게 내가 빈칸의 위치를 파악한 이유는 읽을 부분과 안 읽어도 될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인데, 자, 내 얘기 들어봐. 감사합니다. 이거를 참고하세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단 빈칸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체크해 봤을 때 앞문장과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저는 이 앞쪽은 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 읽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내가 이 앞쪽을 만약에 읽었을 때 뭔가 내가 필요한 정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읽어봤으니까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읽어봐도요, 어차피 결과적으로 안 읽었어도 되는 문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빈칸이 뚫려있는 이 부분이 가장 이 글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정보를 여태까지 썼는데 이거를 근거로 요거를 결과를 도출을 하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만큼의 정보를 더 쓸 리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전개됐는지 난 모르겠어.
여태까지 뭘 썼다가 얘를 중심으로 끊었는지 아니면 여태까지 배경 설명을 하다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시작했는지 나는 그 사정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앞쪽보다는 뒤쪽에 이 많은 정보들은 다 얘 때문에 등장한 정보들일 거거든. 그래서 앞쪽은 안 읽어요. 읽어봤자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물론 앞쪽에도 근거가 존재하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처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나는 통계에 기반했을 때 그냥 뒤쪽을 읽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쪽에서 반드시 근거가 나와요. 거의 반드시. 왜? 이게 이만큼의 분량을 지금 가지고 썼다는 건 얘가 가장 핵심이고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만큼 했다는 거니까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뒤쪽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요 빈칸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니 참으로 실제로 라고 얘기해요. 과학이 processed 하면 요거 발전하죠. process. 과학이 발전한답니다. 발전하다, 진보하다예요. 나 히터 좀 끌게요. 너무 더운데. 이거 함으로써 발전하고 진보한답니다. 빈칸 함으로써. 그러면 내가 뭐 하냐면 과학이 이것 때문에 발전 진보하니까 과학이 발전 진보하는 원인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고 그거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나서 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 뒤에 들어갔을 때 내 얘기 들어봐. 다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요 뒤가 부연 설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비스무리한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과학은 진보 발전에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썰을 풀다가 그래서 과학이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 혹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 경험상 그거를 똑같이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봐봐. 뒤에 이 문장이 나와. few relationship. 자, few는 부정어니까 그 어떤 관계도 hold in all settings. 다 모든 상황에서 and for all people.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그게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여기에 많은 마음이 가지 않았어. 왠 줄 알아? 과학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자, 봐봐. 이 관계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요거는 나중에 가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 이 과학이 뭐 때문에 발전했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는 소리야. 그 뒤에 보니까 scientific theories 얘가 나와. 얘는 과학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 그럼 나는 이쪽에 더 관심이 가는 거야. 과학적 이론이 are modified. 얘네가 수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이 수정이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이 된답니다. As more information about their limitation. 자, 그들의 한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이 is discovered. 발견됨에 따라요. 자, 요 문장에서 내가 본 거를 다시 말을 바꿔갖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과학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과학 이론이 그 나름의 한계점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과학적 정보가. 그게 발견이 되면 과학은 바뀐답니다. 수정된대요. 그러면 과학이 수정된다는 게 나는 어떤 거랑 겹쳐 보이냐면요. 여기 있는 프로시즈랑 겹쳐 보이는 거야. 왜? 이게 한계점을 발견해서 얘가 바뀌면 더 나은 쪽으로 바뀌어갖고 한계를 없애려고 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발전할 때 이 빈칸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정보여야 할 것 같냐 하면 한계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봐봐. 이거 말고 내가 더 읽어보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거든. 하지만 빈칸에 들어갈 말에
보기를 안 본 상황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은 현재까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지? 한계를 발견해서 그거를 수정하면서 과학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s an example 나오지? 야, 그럼 봐봐. 요 example이 요 앞에 있는 요 문장에 대한 예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example을 읽어봐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얘가 어떤 거에 대한 예시인지를 알고 읽어보면 어차피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example이 어딘가에서 끝나서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얘기가 또 나오면 그거에 대한 정보도 여기다가 우리가 종합을 해놔야겠지. 자, 요거 어디서 끝나는지를 내가 기다려봤더니 as an example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이어졌길래 그 다음 문장 한번 봤거든? 근데 봐봐. It is extremely important. 자, 그래서 극도로 중요하대. To conduct, 수행하는 게 participant replications. 그 참가자들이 반복 실험을 수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진다. To determine, 결정하려고 which people will, 어떤 사람이 그리고 which will not, 그리고 어떤 사람은 be influenced,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반복 실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있잖아. 요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에 대해서, 노출에 의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자료. 야, 폭력적인 자료에 노출이 됐을 때 영향을 받고 안 받고가 과학이 발전을 이루는 거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 예시가 여기까지 안 끝난 거야. 그럼 봐봐. 요 마지막에 읽어봤던, 소 뒤에 읽어봤던 요 정보는 어찌됐건 예시 안쪽에 있는 정보인 거고, 이 모든 상황은 과학이 그 한계를 발견함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수정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example 안에서 무언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답을 고르잖아?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결국 얘를 설명하기 위함이니까. 보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겁니다. 자, 왜? 일단 4번을 먼저 볼게요. Discovering limiting conditions. 요거 우리 본 적 있죠? 기시감이 있어요. For previously demonstrated. 이전에 증명됐던 관계들에 대해서. 관계는 아까 내가 빈칸 문장을 보고 그 바로 뒤에 나왔었던 딱 한 번 등장했었던 단어거든요. 근데 그 어떤 관계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다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과학은 한계가 발견되면 그거를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걸 내가 본 상태에서 얘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얘 말고 다른 거를 고르셨다면, 설령 1번을 고르셨다면, 봐봐. Developing specialized knowledge. 자, 개발함으로써 특정 혹은 특화된 지식을 Designed for specific groups.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그룹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화된 지식을 개발함으로써 과학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셨다면 그거는 예시 안쪽을 읽어보고 마지막 부분에 꽂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보편적으로는 이렇고 보편적으로는 아닌 거니까 1번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고른 거예요. 그죠? 왜 1번을 골랐을까? 기준이 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자 그랬잖아. 그 기준에서 예시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여기에 있는 내용은 싹 다 배제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보기를 나도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고 나서 1번보다는 4번 쪽에 마음이 가는 이유가 예시 앞쪽에 등장했었던 그 예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더 자세히 나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지? 이게 내가 빈칸을 푸는 루틴입니다. 이렇게 한 문제를 풀어내요. 지금 내가 썰을 많이 풀고 이 얘기 저 얘기 사중에 너무 많이 붙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빈칸 포함되어 있는 문장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 찾고 그 생각한 문장 잘 읽어내고 예시라는 거 파악하고 나서 보기를 봤더니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헷갈린다 약간 고민했을 때
내가 본 거를 그대로 고르자라고 생각하면 4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케이. 지금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대로 여러분은 문제를 안 풀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기억할 수 없는 무슨 상황 때문에 내가 정답을 4번을 골랐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내 얘기 들어봐. 그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은 만약에 정답을 고르셨다면 얘가 아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 생각을 거듭해서 내가 결론을 내가 4번을 골랐어. 그래도 요거를 읽어보고 골랐을 거라고요. 니들이 그걸 인지했건 못했건 간에. 그러면 이거를 빨리 찾아내는 게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승부처라고요. 그래서 내 루틴을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어디를 좀 보면 좋겠냐면 오케이. 요거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요? 요 페이지가 1강이니까 요 방금 6번 아니었냐? 7번이었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킴이 무슨 뜻이에요? 네? 킴이에요. 킴이 어디 나와? 세 번째 줄맨 끝이. 킴이 예리한 열정적인. 여기 예리한 같은데? 옛날에 문제 풀었던 게 좀 생각나냐? 안 나? 안 난다고?
은서야, 넌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전화가 또 없어요. 난 매일 밤 너에게 전화하고 있어. 아 진짜. 너 나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 만들 거야? 자꾸 우리가 재밌게 하나? 은서 몰랐니? 못 고르겠니? 그래요. 얘들아, 자, 뭐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차피 똑같이 뭐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 읽어보셨을 거고 여기 읽어보신 가운데 제 앞에 얼도고 있으니까 얘가 이끌고 있는 문장이 어디까지인지 체크해 보셨을 거고 얼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무슨 말이 나와 있건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 뭔 얘기가 나왔어도 말이야 그들은 실패한 게 맞아요. 내추럴 필로소피를 못 만들었대요. 얘들아 이거 자연 철학이거든. 근데 이거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되는데 이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 과학의 근본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확하게 과학의 근본이라고 얘기할 순 없어.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 과학이다 곧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거기에서 파생돼서 뻗어나온 아이디어가 과학 철학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 그리스의 자연 철학을 못 만들었답니다. 얘네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 대의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게 빈칸의 위치 보니까 요 앞에 한 문장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결사의 유무, 연결사는 없어 보이고 그지? 그 다음에 주어랑 부정어 확인한다 그랬잖아. 구조를 살펴봤더니 근데 주어가 이렇게 다 약간 대명사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만 봤어요. 근데 뭐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얘네들인가 봐. 근데 여기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 바벨로니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그릭스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자연 철학을 갖고 있었던 애들이고 얘네가 이 올더 컬처들인가 봐. 이렇게 알았어. 니네는 왜 자연 철학 못 만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종교예요. 아, 얘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요. 지금 요 첫 번째 문장 여기서도 지금 나왔고 두 번째 문장 얼도우가 이끌고 있는 문장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여기 종교랑 연관성이 있는 녀석이 이 더 프리스트가 나옵니다. 프리스트가 누구냐면 사제거든요. 사제가 어이지? 그래. 저기 야 예원아 대답을 해주기 전에 웃지 마.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기에 신학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까 어디 봤었는데 내가? 안 나오나요? 신학. 여기 있다. 마지막 문장 바로 앞에 있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녀석이 지금 문장 2개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지문을 할애하면서 얘랑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자꾸 나와요.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 이 종교들이 그 오래된 왕국들의 종교들이 이거 predicated on 하면 밑에 나와 있죠? 근거로 한다는 어떤 믿음에 근거한다는 거야.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물질 세상은 통제가 된대.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거주를 한대. supernatural beings, 굉장히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초자연적 존재가 존재하면서 그 존재가 혹은 힘이 이 물질 세상을 통제했나 봐. 그리고 that the reason for the behavior of these supernatural force, 이 초자연적 존재의 행동 요것이 was largely unknowable, 이거를 알 수가 없게끔 얘네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요 고대
오래된 문화권들의 종교는 물질 세상이 초자연적 존재의 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그 존재의 근간은 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요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말이야 얘 때문에 자연 철학이 못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한 거겠지 뭐. 그지?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 중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종교예요. 그리고 초자연적 힘이야. 그리고 뭐야? 이게 몰라. 원인을 몰라. 알 수 없어. 뭐 이딴 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얼도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 Intellectual heritage, 지적인 유산은 was dominated, 지배를 받아요. 이번에도 누구에 의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교가 이 지적 유산을 통제하는 거야. And their interest in the material world. 그리고 그들의 물질적인 세상에 대한 관심은요 was an extension. 이 확장일 수밖에 없대. 그들의 신학에 대한 그 개념의 확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내가 요 첫 번째 문장과 요 두 번째 문장이 뭔 말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도 요 두 개가 지금 얘네들이 자연 철학을 못 만들어낸 원인이라는 건 알아. 그지? 그러면 요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얘네 자연 철학 못 만든 이유는 종교 때문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종교가 요 지적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물질 세계에 대한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 수 없다 그러고 지들이 뭔가 독점을 하고 독점 혹은 지배 이런 느낌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못 만들었나 봐. 그지? 그리고 보기를 본 거예요.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나도 고민을 해볼 거 아니야. 뭐가 정답일지를. 1번을 보니까 could not integrate technical knowledge into their religious frameworks. 자, 통합을 못했기 때문이래. 기술적 지식을 그들의 종교적 틀 안으로 통합을 못했기 때문이래. 요게 생각을 조금 약간 거듭했어야 하기는 하지만 일견 무슨 상황이냐면 얘들이 지금 못 만든 게 자연 철학을 못 만든 게 종교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종교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얼핏 봐서 그냥 1번이 종교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에 요렇게 우리가 정답을 골라서는 안 되고 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요거를 세세하게 따져보기 위해서예요. 일단 얘네는 테크니컬 날리지가 기술적 지식인데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얘네가 기술적 지식을 갖추 있었다 할지라도 이 얘기야. 그거를 종교적 틀 안에 넣어버렸다면 기술적 지식을 종교적 틀 안에 넣었다는 건 종교로서 이거를 포용했다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통합했어도 문제가 되는데 그걸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자연 철학을 못 만들었다고? 이건 아예 거리가 먼 얘기예요. 아예 거리가 먼 얘기야. 야, 지금 종교가 이 기술적 지식을 독점해가지고 얘네가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확장을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자연철학을 못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연철학을 못 만든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자, regarded philosophical endeavors as secondary to practical pursuit. 자, 이거 봐봐. 여기는 건데 철학적 노력을 혹은 철학적 어떤 노력을 부수적으로 여겼다라는 거야. 실용적 추구의 부수적인 것으로 여겼다. 역시 말이 안 되죠. 종교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Had no system through which to pass on their intellectual heritage. 일단 이건 종교 안 나왔죠. 자, 이거 봐봐. 얘가 정답이 4번인데 이거 봐봐. Did not separate. 얘네는 분리를 못한 거야. The natural world. 자연 세상을 뭐랑 분리를 못했냐면 슈퍼내추럴 월드랑 분리를 못한 거야. 이게 종교야. 그러니까 이 종교를 배제하고 내추럴 월드를 있는 그대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얘네 둘을 자꾸 엮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만들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종교라고 표현했다는 걸 알기만 하면 4번 고르는데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다음 플레이드는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성을 무시했다는 건데 이거 abstraction이랑 spirituality 이거 종교 쪽 아니겠냐? 종교를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종교랑 이 자연철학, 그 자연철학에 필요한 어떤 기본 지식을, 실용적 지식을 분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 쪽으로 선택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요소를 체크를 하고요. 그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 삼아서 내용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거야. 따져봤을 때 그나마 방향과 결이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니네가 틀어도 돼. 연결사의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in other words 뜻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수고야 무슨 뜻이니? 다시 말해서요. 그럼 얘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니? 같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자, 들어봐.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개인의 경험이라는 건. 근데 한번 시도는 해봅시다. 내가 in other words를 보고 뒤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위라는 주어 하나만 남겨놓고 싹 다 빈칸을 뚫어놨어요. 그지? in other words 앞을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봐봐. We don't have to separate, specificate. 이거 speciate이 새로운 종으로 분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종으로 분화할 필요는 없답니다. To gain the clause. clause가 뭐냐면 발톱이에요. 여기 알로사우루스라고 나와 있는데 요 밑에 육식 공룡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까지 내가 읽어보고 당연히 받아들인 정보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육식 공룡의 발톱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we can share.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 봐봐. 여기 가운데 세미콜론 나와 있잖아. 요 앞쪽에 우리는 도네부터 봤고요. 뒤쪽에 우리가 can 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세미콜론은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어. 우린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요 앞뒤 관계를 살펴봤을 때 얘는 대조를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지? 우리는 공유할 수 있어. 뭐 대신에? 요 발톱 얻으려고 새롭게 분화하는 대신에 우리는 공유할 수 있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To design. 만들기 위한 정보를 warhead인데 여기 밑에 나와 있어. 탄두를 만들기 위한 정보를. 얘들아, 탄두가 뭐야? 이거 총 아니냐? 이 정보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 or power station. 이거 발전소 아니야? 뭐 이딴 거 나왔어요. 자, 나도 몰라요.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이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는 육식 공룡 발톱 얻으려고 분화할 필요 없고 정보 공유할 수 있어. 우리 그래서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in other words 하고 빈칸 뚫어놨어요. 그지? 답 고를 수 있는지 한번 골라봅시다. 밑에 5개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 못 골라도 상관없어요. 골라보세요. 그거만 읽었다 치고 골라보세요. 그거만 읽었다 치고.
정답을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는 상태로 두세요. 다른 데 읽어보지 마시고. 하지만 읽어본 것만으로 근거 삼아서 저 말을 그대로 바꾼 게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보기 중에 반드시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없지 않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린 새로운 종으로 분화할 필요 없고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탄두랑 파워스테이션 만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골랐나요? 예원이? 네. 골랐어요? 네. 시은이? 시은아 못 고르겠으면 그냥 둬도 돼요. 굳이 억지로 공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예전에 이 지문을 읽어본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앞에서 읽어본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만 골라보겠다는 생각으로 골라보십시오. 방금 읽어본 거. 끝났나요? 자, 요거 정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4번을 고르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내가 4번을 골랐다면 뭐 때문에 골랐을까요? 레럴den을 중심으로 요 뒤쪽에 우리의 몸, 그리고 앞쪽에 우리의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랑 겹치는 녀석이 누구죠? 탄두랑 파워스테이션이고요. 이 바디는 뭐겠냐? 그 육식공룡의 발톱이죠. 그리고 체인지라는 말이 육식공룡의 발톱이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새로운 종으로 분화시킬 게 아니라 우리는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내가 요런 요소들을 발견하고 요런 요소들을 발견했을 때 4번을 충분히 그거만 읽어서 고를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정답이라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요거를 전체를 다 읽어서요, 칼날 같은 이해를 해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음미를 한 뒤에 정답을 고르나, 아니면 방금 같은 상황에서 방금 같은 발상을 통해 정답을 고르나, 결과는 같거든요. 야,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옳고 그른 방법인 거야. 내가 봤을 때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나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지? 자, 이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는 풀 수 있는데 너희들은 못 푸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런 시각을 갖기는 하자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기 18페이지 1번 문제요. 자, 들어봐. 요거 내가 이 문제 풀 때 있잖아. 요 제일 앞에 however 나온단 말이야. 근데 빈칸이 가운데 있을 때, 요건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이야. 좀 들어줘봐. 이거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말이야. 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빈칸이 가운데 있을 때 however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안 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안 줘, 그냥. 그러니까 빈칸이 여기 가운데 있을 때 앞쪽과 뒤쪽을 빈칸을 기준으로 나누면서 그냥 나는 생각하는 거야. 앞에서 요 뒤에랑 별 상관없는 얘기를 했거나 앞에서 요 뒤랑 뭔가, 그러니까 요 뒤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앞에서 부연 설명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상황 설정 같은 걸 했겠구나라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난 그걸 읽어보지 않을 테니까. 근데 내가 이 however를 굳이 줬을 때, 얘를 굳이 줬을 때 난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얘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봐봐. 얘는
역접일 수 있어. 역접은 곧 단절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얘기했었던 그 발상으로 그냥 이 앞쪽을 안 읽어볼 수 있어. 근데 얘가 굳이 나왔어? 그러면 요 가능성을 생각해봐. 이거 대조는 아니었을까? 요 가능성을 생각해봐. 왜? 이게 대조 연결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앞쪽 내용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거든. 그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그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그럼 봐봐. 나도 요거를 다 읽어보고 이 뒤쪽도 다 읽어봤거든. 이 뒤쪽도 다 읽어봐서 방향을 잡고 정답을 골랐거든. 그게 맞거든. 나도 그랬거든.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정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얘를 대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 부분이었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아이디어와 요 뒤쪽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뒤집으니까 오히려 정답이 명확하게 보였어. 그 전까지는 명확하게 안 보였거든. 내가 여기 있는 거 읽어보고 방향 잡아갖고 요 뒤에서 근거를 찾아보려고 떠듬떠듬해서 기준 겨우겨우 잡아놓고 보기를 봤더니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었어. 아씨 어떡하지? 이거 뭐 그래도 내가 골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혹시 요 however가 대조였으면 어떻게 지금 이게 뒤집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답 한번 골라보세요. 읽어보시고. 이 뒤쪽 다 읽어보지 마시고요. however 앞뒤만 읽어보세요. 물 좀 마시고. 네, 그러세요.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답은 있으니까요. 예원이 골랐니? 근데 안 정확해요. 다 됐나요? 은서? 네.
기분 괜찮니? 뭔가 약간 우울해 보이는데? 괜찮니? 자, 됐으면 볼게요. 봅시다. 요거 지금 여기 있는 거 읽어보면 무슨 얘기였냐면 The demands of comprehending and producing language require additional. 그러니까 요구사항인데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거라 언어를 이게 언어를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그 어떤 요구에 대한 그러한 요구에 대한 것이 그 요구가 지가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demands가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필요로 하는 거냐면 추가적인 이걸 필요로 한답니다. 요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 지금 보니까 스피커가 만들어낸다 이거야.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벗어나 있는 형태들이야. 스탠다드 패턴이랑 벗어나 있는 형태들을 만들어내. And listener.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must be able to comprehend.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그러니까 말하는 양반들이 자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갖고 듣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있으면 알아듣는 상황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해하고 만들어내는데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럼 얘는 해결책이야, 그지?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읽어봤거든요. 대략 요약하면 이런 얘기야.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요런 표현들을 만들어내요. 요런 표현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쓰기가 간단하고 쉬우니까. 그래서 원래 의미에서 살짝씩 그러니까 원래 형태에서 살짝씩 변형해갖고 요 표현을 만들어내면 요런 거를 얘들이 썼을 때 어떤 사람은 저런 거를 알아들어서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말하는 사람한테 쓰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대요. 듣는 사람한테 너 표준어 안 썼으니까 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어찌됐건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를 봤더니 찝찝한 거라 내가 이게 뭔가 하나를 고르려고 했는데 의심이 가는 건 있어. 의심이 가는 건 있는데 결정타가 없는 거라. 근데 여기서 자의적인이란 말이 나와 있는 걸 내가 본 거야.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경험이야. 얘가 어디 나왔지?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제일 앞에 however가 있었던 거라.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상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커뮤니케이션이 즉 의사소통이 요구한다 이거야. 공유된 지식을 요구한대. 그래서 랭귀지는 반드시 체계화되어야 한대. 뭐라기보다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기보다는 체계화된다는 건 얘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나 자 요게 맞아. 그러나 하고 요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 아니야. 보기에 깔려 있는 것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시스테메릭의 반대말이 얘였다면 아마 정답의 방향은 얘랑 계열이 비슷한 녀석이 돼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 1번 안 고르기가 어렵긴 해요. 플렉서빌리티는 유연함입니다. arbitrary랑 flexibility가 정확하게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자의적인 건 집어대로 한다는 거고요. flexibility는 영향을 그러니까 뭔가 여지를 준다는 느낌이야. 하지만 요 상관관계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전혀 다른 걸 고르는 건 부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나머지 보기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다? 1번이다라는 확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나한테 줬던 나의 개인적인 계기는 요 however가 대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덕분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밑에 내용 안 읽어봤어도 다 고를 수 있었을까요? 나는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본 정보를 바탕으로 이게 이거보단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요런 상황이라면 내가 그래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꾸 벗어나는 걸 얘기하니까 자꾸 벗어나는 걸 얘기했을 때 내가 이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아 그럼 어느 정도 여지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however로 굳이 주고 이걸 꺾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더 강한 통제, 뭐 더 강한 뭐 말 못하게 막 금지하고 뭐 이런 거 쓰면 막 경찰이 잡아가고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느낌이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더 해봅시다. 요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꾸 하나만 그래서 계속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말 버리세요. 그냥 수업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왜? 희망이 계속 있어서. 아, 희망이 없어요. 어차피 시간 되면 끝날 겁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봐봐. 얘들아, 내 얘기만 들어봐. 문제를 실제로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야, however면 앞에가 대조니까 요거만 읽어보고 답을 골라. 예지는 야, in other words면 앞에 거 그대로 뒤집은 게 답이니까 그것만 읽어보고 답을 골라. 이 말이 아니야. 내가 그거를 읽어봤는데 모르겠으면 다른 데를 읽어봐야지. 아니 답은 골라야 되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과정인 거야. 오케이? 봐봐. 이거 인쇼트 나왔어. 마지막 문장인데 인쇼트가 뜻이 뭐냐면 요약하자면이야. 알잖아 니네. 그럼 이게 요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태까지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자는 거야. 맞아? 그러면 봐봐. 내가 이 인쇼트가 앞에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가 지금 요약을 해놓고 거기다가 빈칸을 뚫어놨다라고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으나 얘랑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얘기를 정확하게 묘사한 게 요 말 안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많은 글들을 내가 다 읽어야 되느니 어디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 자, 요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요거만 보고 한번 생각해봐. 확신을 못하겠어도 가장 답일 것 같은 녀석을 한번 골라봐봐. 리테인 보유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아. 하지만 저걸 통해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혹시 단어를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요거 수익성이에요. 돈입니다, 돈. 돈이 왔네.
merge는 병합하다, 합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발 붙어있는데 틀려도 괜찮습니다. Relevancy of 뜻이에요. 관련성입니다. 허니쌀 과자. 아, 너 이 앞에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얼굴을 들이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예원이 골랐니? 아니야. 네, 웃어요. 좀 드실래요? 드세요. 저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좀 졸려서 글이 잘 안 와요. 그 상황과 내가 이걸 먹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야? 제가 더 이상 못 먹어가지고. 아, 나도 먹을래. 맛있어. 얘들아 답을 고르고 먹어주지 않겠니? 그래, 이거야. 골랐니? 네. 오케이. 자, 봅시다. 네. 자, 봅시다. 아. 아이, 어렵게. 자, 여러분들 답 고르는 걸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나의 판단을 제외하고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답을 고치고 싶으시면 고치세요. 알겠냐? 봐봐, in short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profit driven, 즉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이익을 추구하는 반응의 의미를 묻고 있어요.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반응은, 대응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약의 내용입니다. 앞쪽을 봤더니 이렇게 상황이 끝났습니다. 자, 어떤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되고요. 그 전개된 상황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이렇단 얘기예요. 보유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미디어 회사들은 뭘 했냐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합병을 했습니다. 타이틀들을, 미디어 회사니까 언론사의 가능성이 높죠. 언론사들은 문을 닫고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cut jobs, 직업을 잘랐습니다. 이 직업을 잘랐다는 게 뭐겠어요? 뭔가 구조조정을 했거나 회고를 했거나 아니면 원래 있었던 일들을 많이 축소하거나 병합하거나 이랬을 거 아니야. 오픈 무빙, 그리고 옮깁니다.
저널리스트들을, 언론인들이죠. 아주 먼 곳으로 옮겨버렸어요. 먼 곳으로 가! From the communities. 그들이 일을 했었던 공동체랑 굉장히 먼 곳으로 옮기면서, 그리고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었답니다. 내용을, 그것들과 관련성 있는 내용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었답니다. 여기 있는 댐은 커뮤니티 같습니다. 자, 내가 고른 정답을 바꿀지 안 바꿀지 선택하십시오. 요 상황이에요. unsustainable이 무슨 뜻이에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다들 결정을 하셨다면 앞쪽을 봐주실까요? 은서 결정했니? 너무 신중하지 마세요. 포기한다고? 은하는? 됐습니다. 결정했니? 정답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자, 내 얘기 들어봐. 야, 이거를 나는 1번이라고 생각이 도저히 안 드는데 주스킨 1번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1번이라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드신다면 다른 데를 읽어봤어야지. 근데 내 얘기 들어봐. 나는 왜 1번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냐면 앞쪽 상황을 보니까 돈을 봐봐. 요 얘기야.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리테인, 보유하기 위해서래.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보유를 하려면 얘네들이 계속 수익을 내고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미디어가 한 일이 문 닫고 합병하고 사람들 자르고 저널리스트 멀리 보내가지고 이 관련된 그 커뮤니티와 관련된 컨텐츠를 더 이상 생산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이런 짓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이 5번일까 싶은 거야. Improving the quality. 질이 좋아져. Availability. 이용이 가능해져. 뉴스와 정보가.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거야. 방금 그 짓을 하면 자, 그러면 긍정적인 어감을 주고 있는 말들이 이렇게 세 가지거든. 이건 강화하는 거야. 이건 향상시키는 거고 이것도 향상시키는 거잖아. 그지? 근데 부정적인 어감을 줄 수 있는 말은 이거 두 가지잖아. 그지? 2번을 봤더니 미디어는 갖고 있대 엄청나게 많은 실수, 지적할 만한 실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2번 내용이고 1번 내용은 미디어는 된다는 거야. ever more unsustainable. 더 이상 유지 가능,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1번은 망한다는 소리야. 2번은 얘들이 잘못이 많다는 거고. 망하지 않겠냐 이거? 망하지 않겠냐? 야, 지역 뉴스가 기자들 딴 데 보내가지고 상관이 나랑 연관성 있는 콘텐츠들을 더 이상 생산 못하는데 내가 그 미디어를 왜 보고 앉았겠냐? 그지? 난 이렇게 생각해서 1번이 충분히 선택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하셨어도 저는 그렇게 골랐습니다.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내가 연결사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요런 시각을 여러분들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제가 다 섞여서 못 찾겠네 이거. 요거 3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자, 36페이지 상황을 좀 살펴드릴게요. 봐봐. 여기 지금 according to 이렇게 나오고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주어가 we, 동사가 need입니다. 자, 요 앞에를 좀 읽어보면 이 사람에 따르면 이거야. 이 사람이 굉장히 저명한 연구하는 사람이래.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래. 별로 쓸모없는 정보죠 지금. To further, 자 이거 further가 요렇게 to 다음에 나와 있잖아. 요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거든요. further가 동사로 쓰이면 발전시키다야. 이 뜻입니다. To further creative thinking. 자, 창의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Mathematics Education. 수학의 교육에 있어서 수학 교육을 하는데 창의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빈칸을. 자, 요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일단 여기를 먼저 읽어요. 읽고요. 요거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면 베스트지만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녀석을 좀 찾아볼게요. 자, 목표만 확실하게 정합시다. 창의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학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도대체 하고 있는지를 일단 볼 거 아니야. 그 보면 그걸로 방향 잡으시면 되는데 잘 감이 안 온다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뭔가 한 2번 정도 혹은 그 이상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시작할게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이거. 일단 읽으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클래스 방해로 렐러버트는 상관이 없는 거. 이거 신뢰성이라고 써놔. 그게 아니고 신뢰도. 도현아 골랐어? 이것도 전에 풀었던 문제야? 아 이건 아니야? 영원아 고른 게 정답이 맞을까? 이거 말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알겠어. 이거 말고 답이 있나요? 글쎄. 있네. 아이티브가 무슨 뜻이에요? 응? 인지야. 음지요? 아니 인지. 그냥 저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 네. 잘했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 나도 그런 거 같아. 몇 번이야? 6번. 많이 줄게. 이게 진짜 변하셨어. 나 여러 개 맞았는데. 과미세. 자, 좋습니다. 이거를 답을 고르시는 걸 봤는데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5번입니다. 5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ollaborative projects and structural teamwork exercises. 이거는 협력적인 프로젝트고요. 이거는 구조화된 팀워크죠. 팀워크는 그냥 팀워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느낌이 비슷해요, 그지? 얘랑 느낌이 비슷해. 그리고 어딘가에 요런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있었으니까 요걸 고르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온 오답이 미안하다. 그리고 또 나온 답은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봐. 3번을 고르신 분도 있는데요. 이 supportive and inclusive classroom culture 하면은 지지하는, 응원을 막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포용적인. 그러니까 뭔가 좀 따뜻해요. 감성적이야. 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클래스룸 컬처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3번도 5번도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룸 컬처에서 클래스룸 컬처래. 우리가 수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이 얘기를 한 거야? 이거를 어떻게 결론을 낸 거야?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결론을 내셨는지가. 봐봐. 나도 보기를 안 봤다 치고, 보기를 나 몰라.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을 마련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 내가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이래. 내용도 궁금하지만 내용보다 나는 이런 문제들을 하도 많이 푸니까 기능을 좀 보려고 그래. 자, 우리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야. 그리고 나서 바로 스튜던스 다음에 need to가 나와. 옳지. 그러면 우리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게 얘네들이 할 필요가 있는 거랑 얼추 맞아 떨어져야 내가 요걸 방향을 잡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they also가 나와. also는 열거야. 얘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게 또 있는 거야. 배울 필요가 있는 게 또 있어. 봐봐. 학생들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학생들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땡땡 찍어놓고요. 꼬부랑 글씨로 해요. 코그니티브 인터페어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인지적인 방해래요. 그리고 그것이 포함하는데 프로덕션 블로킹, 생산 방해를 포함하고요. 태스크 irrelevant behavior, 과업과 상관없는 행동을 포함하고요. cognitive overload, 인지에 관련한 과부하를 포함한대요. 자, 그럼 봐봐. 내가 cognitive interference가 나는 교육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인지 방해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열거한 걸 보니까 뭔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 거를 보니 얘에 대한 컨셉이 나름 명확해집니다. 봐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소셜 이니비테이션이야. 소셜은 사회적인이지 이니비션은 금지사항이야. 사회적 금기야. which includes, 그건 뭘 포함하냐면 소셜 앤셔티. 그 소셜 앤셔티가 뭐냐면 사회성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긴장이에요. 그죠? 프리라이딩. 프리라이딩이 뭐냐면 무임승차입니다. 우리 소위 말해 버스 탄다라고 얘기하는 거. 일루전 오브 프로덕티비티는 뭐냐면 생산성의 착각이야. 생산성의 착각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도 부정적인 측면들인 거는 맞아요. 그럼 봐봐. 내가 코그니티브 인터페어런스와 소셜 이니비션 이거를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 얘네들이 학습해야 되는 두 가지 대상이라고 인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얘네 둘의 관계성을 떠올려 봤어. 소셜 이니비션은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고요. 얘는 혼자 겪을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둘 다 언급이 됐는데 5번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 5번은 팀워크밖에 없잖아요. 협력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게 봐봐, 한 번만 언급된 게 아니야. 두 번째, 얘네들이 또한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요소들을 깨칠 필요가 있어. 난 여기를 더 중요하게 봤을 거 아니야. 강화시킬 요소들이야. Potential of group to generate ideas. 자 봐봐. 잠재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그룹의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들어낼, 어떤 생각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강화시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소셜 스티뮬레이션이야. 이걸 배워야 된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커그니티브 스티뮬레이션이야. 이걸 배워야 된대. 그러면 소셜은 아까 내가 봤듯이 소셜 이네비션이랑 결이 같다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즉 사람들이랑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일 거고, 학생들이 커그니티브 스티뮬레이션은 개인적인 문제가 맞지 않았을까요? 즉 얘가 두 번씩 언급이 되고 있잖아. 그럼 나는 이걸 전체를 읽어봤을 때 소름 돋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아니어도요, 답으로 가야 될 만한 것이
이거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라고 써 있을지 몰라도. 보이십니까? 정답이 뭐겠습니까?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자,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는 선생님처럼 생각을 못 해가지고요. 2번 못 고를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인정.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2번을 고르려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데? 그지? 야, 생각을 해봐. 나는 이게 자신이 없어갖고 이거 못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걸 찾아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니들이 어차피 나랑 같은 글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아 이거 못 고르지 않았을까? 아니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2번을 고르기 위한 요소들을 잡아서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써 있을지는 몰라도 그 요소들을 잡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잡은 걸 바탕으로 오답을 거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런 것들은 쉽게 보이잖아. 뭐 테크놀로지 이런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미안한데 이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너무 있거든? 있는데 그러면 코그너티브가 얘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내 생각의 유일한 길이야. 자, 알았어.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야. 나오면 우리가 이런 생각만 갖자고. 구조를 보는 거야, 구조를. 학생들은 이럴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또한 이럴 필요가 있다. 그럼 얘들이 배워야 될 요소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뭐는 아니고 뭐는 기다 라고 얘기하는지, 얘도 있고 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면 그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정답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무슨 내용이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진술하고 있지를 고민해서 그 기능을 보자는 거야.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너무 더워. 자, 첫 번째 인하더월즈 나왔었는데 앞문장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앞문장이랑 실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인하더월즈를 써놓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그거를 썼으면 뒤에 앞에 얘기를 다시 한번 말만 바꿔갖고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이거는 글을 잘못 쓰지 않은 이상 만약에 다른 얘기가 나와 있으면 그 글을 잘못 쓴 거야. 반드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however 맞죠? however가 앞이랑 단절 역할을 하는지 혹은 대조를 하는지 살펴보려면 바로 앞문장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however가 굳이 나왔다면 특히나 글의 중반부에 나왔다면 더더욱이. 왜냐하면 앞쪽 상황과 대조를 이루었을 때 요걸 정확하게 뒤집었을 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in short 이런 거 나왔어요. 요약이기 때문에 어차피 했었던 얘기를 마지막에 요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전체를 다 읽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쪽에서 대략적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는 요런 얘기도 했었어요. 오케이. 자, 이제 앞문장과의 연결고리 중에 요 대명사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 지시 형용사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 요 this가 등장을 했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이 봐봐. it is this 다음에 빈칸 나오고 that 나왔어요. 그 다음에 allows 나왔거든. 그러면 아닐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이때 강조 부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러한 빈칸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허락을 해준다 이거야. deceptive individuals 하면 이거는 기만적인이야. 기만적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속이는이야. 속는 아니야. 지가 속이는 거야 지금. 이 속이는 개체에게 혹은 개인에게
과장을 하도록 허락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에 등장하는 애는 얘가 과장하도록 허락하는 애야. 그들의 강함을, 스트렝스 하면 힘이잖아. 힘을 과장하는 거야. And play down. 얘들아, play down이라고 해도 되고 down play라고 해도 되거든. 이건 축소하는 거죠. 축소하다. Their weakness. 그들의 약점을 축소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야. 이 주어가 without, 없이. 뭐가 없을까? necessary, 반드시 getting caught. 그럼 봐봐. without necessarily getting caught 하면 일단 get caught이 뭐냐 하면 이거 잡히는 거거든. 근데 문맥상 얘가 지금 과장하는 거잖아. deceptive, individual, deceptive 나왔고 과장하고 축소한다고 나왔잖아.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걸 정직하게 드러내는 느낌이 아니야. 그럼 이거 들키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빈칸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주어가 this의 수식을 받는 순간에 내가 알아야 될 정체가 뒤쪽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this가 앞쪽에 언급이 됐으니까 this를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먼저 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돼. 그럼 봐봐. But there is a notable cost to this test. 이와 같은 테스트에는 확실하게 눈에 띄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As you are likely to punch me back. 그게 어떤 거냐면 가령 예를 들자면 네가 나한테 펀치를 되돌려 준 것과 같은 이게 코스트예요. 지금 얘가 코스트야. A bummer under the best of circumstances.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안 읽어도 되는데 봐봐. 아주 최고의 경우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에서 그거는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경험일 수 있고 but particularly 그런데 특히 그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if you are stronger than I 네가 나보다 셀 경우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앞에서 한 얘기라고는 내가 어떤 테스트를 했어 테스트를 했는데 상대가 나한테 펀치를 날렸어 내가 맞은 거야 그럼 내가 맞았으면 최소한 불쾌하긴 할 거 아니야 근데 불쾌한 거에서 안 끝나는 경우도 있어. 상대가 예를 들어서 추성훈 형이야. 추성훈 형이랑 내가 이렇게 내가 추성훈 형한테 무슨 테스트를 했나 봐. 테스트를 했는데 이 형이 이 새끼가 이러면서 나한테 펀치를 날렸어. 그러면 나 아마 골절이야. 여기 이렇게 무너져갖고 여기 한쪽 없어져 이거. 야 이런 상황이면 최소한 불쾌함이 아니라 불쾌함의 정도를 넘어서잖아. 이게 코스트야. 이게 코스트네. It is this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이 앞쪽 내용인 거야. 그지? 다 골라봐라. 단어 잘 모르겠으면 얘기해. 응? 인액션? 움직이지 않는 거야.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야.
과장하다라니까. 예원아, 타고난 엑세시브가 무슨 뜻이에요? 과도한 자, 뭐 얘기해도 될까요? 자, 이거 정답 1번을 선택하신 분은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으십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해가 있으십니다. 이 프라이스는요, 가격이에요. 가격은 곧 대가입니다. 인액션의 강력한 큰 대가가 우리로 하여금 혹은 어떤 디셉티브 개체로 하여금 그들이 세 보이게 자신의 힘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약점을 숨기거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인액션에 근거가 없어요. 인액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대가 때문에, 그 가만히 있는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요 짓을 하진 않아요. 왜? 난 앞에 테스트를 했어요. 추성훈 형이랑 붙었고요. 때렸나봐요. 왜냐면 펀치미 100이라 그랬으니까 맞았어요. 아마가 나갔습니다. 그죠? 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인액션에 근거가 없어요. 자, 5번 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왜 결함이 있느냐? 과도한 과소평가, 상대에 대한 과도한 과소평가를 했으면 촉해야죠. 내가 추성훈을 봤더니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럼 과도한 과소평가 누가 봐도 맞잖아. 그럼 내가 더 때려야지. 더 때리다가 처맞고 목숨을 잃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 과도한 과소평가가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거 내가 왜 하는 줄 알아? 싸움을 피하려고요. 아니 내가 내 힘을 과하게 부풀리고 약점을 숨기는 이유가 뭐야? 내가 앞에서 안 그랬더니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안 맞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3번입니다. 보장된 비용이에요. 컴피티션, 경쟁에 보장된 비용 때문에 내가 요거를
하는 겁니다. 이 짓 왜 하냐고요? 내가 경쟁하면 쳐 맞는 게, 두드러 맞는 게, 안화가 골절되는 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 생각을 해봐. 내가 경쟁을 시작하면 나는 무조건 상대가 추성훈이건 아니면 한승우건 간에 일단은 맞으면 피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피해의 정도가 작건 크건 간에 내가 승우한테 맞았더니 기분이 더러워. 아프진 않아. 그래도 피해인 거고요. 내가 성훈이 형한테 맞았더니 안화가 나갔어. 한쪽 눈이 안 보여. 그래도 피해인 거잖아. 어찌됐건 경쟁하려면 보장된 피해가 되는 거야. 3번입니다. 자, 봐봐. 내가 1번을 걸러낸 이유, 5번을 걸러낸 이유를 말씀드렸죠. 요게 비판적 사고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답을 고르시는 게 아니라요. 보기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최후에 남는 걸 골라야 돼요.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는 그 과정에서. 자, 1번 요 프라이스, 요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인액션이라는 근거가 뭐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의 큰 대가가 이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건 내가 봤을 때 그냥 단어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이 높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excessive underestimation이 내가 요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건지를 체크를 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맞아가지고 안 맞으려고 이거 하는 거죠. 그지? 3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문제를 더 하려고 했지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